안녕하세요. 한율세무TV의 전대익 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우리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만큼도 안 돼가지고 임대료를 제때 내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임대인분들이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죠. 착한 임대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임대료를 좀 인하해주는 깎아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러한 이 착한 임대인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정부 입장에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라는 걸 마련을 했는데요.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개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한 1년 반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임대인 분들께서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를 해준다는 거죠.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면 그 임대료 인하액의 50 내지 또는 70%만큼의 금액을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깎아준다는 거죠.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임대인의 요건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임대인분들이 어떤 임대인분들이어야 이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자, 먼저 이 임대인분들이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야 돼요. 상가 건물. 그래서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음식점, 판매점, 사무실 같은 거.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주택이나 공장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임대인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 상가 임대업을 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게 이런 사업자 등록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매출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이 자영업자 요건이 좀 많아요. 이게 좀 까다로운 편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우리 이 자영업자분들이 소상공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사실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 우리 그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좀 만족을 해야 돼요. 업종별로 이 연평균 매출액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정도에 해당이 돼야 되고 또 보면은 이 상시 근로자 수도 중요한데 상시 근로자 수를 보면 보통은 5인 미만 그리고 또 업종별로는 뭐 10인 미만 이런 정말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는 이 자영업자 분들만 해당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소상공인 분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이 임대인의 사업장을 계속 임차를 하고 있어야 된다. 1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쭉 임대를 하고 있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임대인과 전혀 특수관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의 가족이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들은 임대료를 인하를 해줘도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소상공인 분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가끔씩 보면은 임차를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라고 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영업자 분이 하는 업종이 또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뭐 사행행위업, 그 다음에 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그리고 가세유흥업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이 표가 있는데 상가 임대료로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업종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뭐 사행행위하는 그런 업종들, 그다음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그다음에 뭐 교육기관도 있죠. 학교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우리 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 자영업자는 5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 5가지 요건을 다 막 모두 만족을 해야만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임대료 인하액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도 좀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료 인하액은 인하하기 전 임대료에서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 그걸 차감한 걸 임대료 인하액이라고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하 전 임대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인하 전 임대료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아까 그 소상공인 요건 두 번째 보시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하 전 임대료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그 임대료가 되겠죠. 그 임대료가. 근데 우리가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에 대해서 갱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계약이 만료가 돼서.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공제 기간 중에 재계약 또는 갱신이 됐다고 하면 이 인하전 임대료는 갱신 후에 임대료가 된다. 갱신 후에 임대료가 된다. 이게 또 어떠한 의미가 생기냐면 바로 기존의 임차인가 낮은 임대료로 갱신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원래 뭐 최초 임대료든 갱신된 임대료든 그 임대료에서 다시 깎아주었을 때, 인하했을 때 이 세액공제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 자, 그렇다면 공제 기간은 뭐 앞에서도 봤죠. 바로 1년 6개월,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이게 한시적 규정이라는 거. 예.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임대료 인하를 해줬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또 공제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세액 공제는 해줬지만 추후에 세액을 추징하는 즉 사후관리 규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후관리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한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최초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최초의 임대료 1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자영업자분을 위해서 50만 원 정도를 3개월 정도 인하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임대료를.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50만 원씩 못 받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다시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을 못 해주겠다. 두 번째는 또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 중에 이제 갱신이나 재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기존 계약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5% 넘게 인상해서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분들도 추후에 세액공제를 받았던지 아니면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추징을 당한다든지.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최초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원래 100만 원의 5%는 얼마죠? 5만 원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110만 원을 갱신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니까 50만 원만큼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이 경우에는 5%를 넘어섰기 때문에 갱신하면서 5%를 넘어섰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 않고 혹시나 공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래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이거는 임대인들이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임대인분이 장부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식북이나 뭐 간편장부 같은 장부 신고가 아니라 추계로 신고를 했을 때에는 적용을 안 해주겠다. 추정해서 계산하는 일면 뭐 기준경비율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무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한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공개가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제때 신고를 안 해요. 기한 후 세금 소득세,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공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인 이 임대사업자분이 사업용 계좌를 뭐 미개설했다든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세액 공개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 이러한 그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 공개에 대한 모든 요건들과 뭐 공제 배제 사유, 그다음에 뭐 제외 사유, 사후 관리 이런 규정들 다 살펴봤는데 도대체 이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서류는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공제 신청은 소득세, 법인세 신고하실 때 아래의 서류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하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먼저 2020년 1월 3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혹시나 또 갱신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갱신된 계약서도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임대료를 인하했다라는 합의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정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확인서가 될 수도 있고, 변경 계약서를 뭐 썼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계약서도 이러한 증명 서류가 되시겠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실 거니까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임대를 받았다라는 금융 거래네요. 이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우리가 앞에서 자영업자 요건 중에 소상공인이라는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소상공인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서류를 떼오라는 거예요. 떼오라. 이거는 어디서 뗄 수 있냐? 바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그 확인서 발급 안내 바로 가기를 가보시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임대인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이거는 물론 당연히 임차인분이 떼셔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분이. 발급 기준은 제가 앞에 자영업자 요건 살펴봤을 때 봤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또 적어야 되는 5인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업종별로 10인 미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만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요한 필요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 분들한테 잘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 일명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 공개에 대한 요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규정이 원래는 작년 6월, 그러니까 2020년 6월 말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적용 기간을 1년 정도 더 늘려줬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러한 착한 임대인 분들이 많이들 등장하셔서 임대료도 인하해 주시고, 그리고 세액 공개도 받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이 서로 힘을 내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